자, 100페이지에 토양오염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토양오염하고 해양오염하고 우주 쓰레기는 수능에서 나오는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놓고 오늘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따로 정리해가지고 그냥 달달 외워도 됩니다. 그러면 앵간한 수능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먼저 토양 그 토양은 물, 뭐 공기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가 유동성이 어때요? 없죠. 네. 그래서 토양 오염은 수능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딴 게 아니고 이거예요. 토양 오염은 그 다른 오염 현상과 비교했을 때 토양 오염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에이씨. 토양 오염만이 가지는 특징. 요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4가지. 4가지. 첫 번째. 어떤 지역에 오염 물질이 뿌려졌어요. 됐어요? 근데 토양이라고 하는 건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까지 사실 포함하긴 하는데 겉에 이제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흙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하죠? 1학기 때 나왔지 싶은데 공극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네. 공극 사이사이로 물질이 어떻게 되버릴까요? 스며들죠? 네.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좀 스며드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발견되거나 혹은 인지할 수 있다. 없어요. 이게 오염이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게 인지하기가 늦다 이 말이에요. 즉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효과가 드러나려면 시간이 어떨까요? 금방 그 효과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즉,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나서야 이제 그 효과가 오염에 의한 어떤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런데 오염된 지역을 지나갔는데 사람이 가다가 죽었다 라고 하는 사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그 정도 되면 그쪽에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서식지에 해당하는 토양에서 뭔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그 정규 수업했는 반 중에 동영상 클립 본 반 있죠? 그 중에 내용 중에 경남 창녕인가 거기에서 자꾸 그 할배들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하면서 하는 게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거 아까 그 동영상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건 일종의 수질 오염일 수도 있지만 토양 오염이기도 합니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적돼서 한참 뒤에 나타나는 데다가 대부분은 그럼 토양을 먹어? 오염된 토양을 먹는 게 아니지.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난 뭐 농작물을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다. 아니면 그걸 통과한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직접적인 데미지가 아니라 뭐인 경우가 많죠? 간접적 피해인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 동시에 간접적 피해이면서 아까 얘기했죠. 오염이 시작된 타이밍 때부터 이게 바로 그 효과가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급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져서 나타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만성적 피해가
주로 많습니다. 됐어요?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어찌됐든 간에 오염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알아차렸을 상황에는 입이 어떻다? 늦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복구하기가, 그러니까 입이 이거죠. 표면상으로 드러난 부위가 아니라 그 일대 밑에 있는 집안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 다 싸그리 맛이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를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미 알아차렸을 경우에는 복구하기가 어떻다? 너무 어떻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토양 오염을 굳이 수능 포인트로 얘기하자면은 이건 4개를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느냐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네. 참고 토양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결국 하천수나 지하수, 호수의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하고 동일합니다. 왜? 육수는 전부 어디 위를 흘러가기 때문에 토양이 땅 위로 흘러가잖아. 그래서 상호작용이 제일 심한 데가 어디? 직권하고 수권 중에서도 육수 사이에 그 상호작용이 제일 심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따라서 수질 오염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결국에는 누구? 토양 오염에서 나오는 물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됐어요? 예. 주로 나타나는 물질이 뭐냐면 첫 번째 누구요?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중금속 종류 몇 개만 좀 알아둡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납, 순, 그 다음에 카드뮴 등등등. 상식. 구리는 중금속이야? 아니야? 중금속이야. 순수한 구리 졸라 독성됩니다. 위험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쇠독하잖아요. 막 온몸에 막 염증 같은 거 올라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일상생활에서는 실제로 뭐 때문에 구리 때문에. 그리고 구리가 높으면 청록색으로 변하죠. 예. 위험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대부분 무슨 성분? 농약성분. 그 다음에 토양에서만 하나 더 얘기할 거. 1단원에서 나왔던 거. 결국 포인트로 얘기하자면 이거지. 뭐 되는 거? 산성화 되는 거. 됐어요? 예. 토양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1단원하고 연결시켰을 때 토양의 문제점은 지금 얘기하는 뭐일 수도 있고 토양이 뭐 되는 것도 있고 오염이 되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 굳이 오염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지만 빼내는 게 뭐? 산성화도 있죠. 또 뭐도 있노? 했었다. 유실. 예. 없어지는 거. 됐어요? 각각의 대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토양의 유실 대책. 사방댐, 다락론, 계단식 영로. 됐어요? 그 다음에 산성화 방지 대책. 예방법은 뭐죠? 화학비료 덜 쓰는 거. 그죠? 또 하나. 산성비를 안 내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됐어요? 산성비가 안 내리게 하려면은 어떤 배출 물질을 줄여야 됩니까?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줄인다는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내에서에 나오는 질소산화물 줄이기 위해 뭐 촉매 변환장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 매연에서 황산화물이 나오는 것을 막아내려면 탈압장치를 써야 돼요. 그죠? 유일하게 또 토양의 산성화는 사후 대책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토양이 산성화됐다. 안 쓸 수는 없잖아. 다시 쓰려면 어떻게 된다?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중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죠. 자연 퇴비를 또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탄산칼슘. 뭐라고요? 탄산칼슘, CaCO3, 석회성 물질을 뿌려준다라는 거. 뭐 혹은 그 물질을 소석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을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얘는 딴 거 없어요.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을 결국 방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100페이지에 뭐 토양 오염의 원인, 토양 오염 물질 있는데 3번에 별표 치시고요. 토양 오염의 특징 첫 번째 토양 오염 물질은 분해가 어렵고 잔류성이 강하며 한번 오염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유동성이 없으니까 한 곳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결국 데미지 입힐 확률이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두 번째, 주로 급성적인 피해보다 뭐 만성적인 피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나타난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101쪽에 보시면 토양오염 사례 중에 러브커넬 사건이라고 있습니까? 네. 이게요, 러브커넬이라는 지역에 이 화학 물질 같은 거 있죠. 고엽제 같은 거를 갖다 파묻은 거예요. 근데 파묻은 시기는 거기 나와 있죠. 언제? 1940년대죠. 예. 근데 이 피해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70년대 후반부터예요. 그럼 대략 몇 년? 3, 40년 지나고 나서야 기형아, 출산 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근데 대놓고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러브커넬 지역도 뭐 식물 키우고 농작물 키우고 했거든. 근데 먹고 바로 뭐 먹다 이렇게 뒤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픈 증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바로 뭐가 와버렸느냐? 제일 그 심각했던 게 기형아 출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추적 끝에 알아낸 게 뭐였다? 화학물질을 매입해놨던 게 이제 어쨌든 그런 아무리 뭐 완벽한 뭐 예를 들어 밀폐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갑니까? 플라스틱도 코팅돼서 매끈매끈하지만 오랫동안 자연 상태에 놓여 있으면은 꺼끌꺼끌해지면서 풍화가 되거든요. 공급이 생기고. 알겠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도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외곽. 미군 부대 안에 아마 그 고엽제가 매립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인근에 갑자기 그 고엽제 성분이 발암물질 중에 피부암이라든가 갑상선암을 많이 일으킨다고 돼 있거든요. 그쪽에 갑자기 나이 60 이상 되신 분들 사이에서 왜 60 이상일까?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누적량이 오래된 거죠. 갑자기 암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고 암에 걸린 발병률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몰라. 그 부대 안에 점검 못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양오염. 이거는 뭐 별건 없어요. 해양오염. 해양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이게 서로 다른 사건 같지만 비슷한 겁니다. 됐죠? 네. 이 중에 우리나라하고 연관 있는 거. 둘 다. 우리나라도 남해안 지방에 적조가 좀 잘 일어나는 편이라서 남해안에 뭐가 많습니까? 양식장이 되게 많죠? 네. 이것 때문에 개박살 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저 태평양에 쓰레기 섭이라는 지금 현상이 있어요. 요게 두 개가 어떤 건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요게 하나 더 더하자면 해양 오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해양의 생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되겠지. 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간척 사업이 뭡니까? 갯벌 메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아주 대형 사업이 하나 있었죠. 새만금, 그죠? 그 다음에 방파제라든가 방조제, 그죠? 네. 방파제는 뭐 막는다는 말인데? 파도를 막는 거고요. 방조제는 조류, 조속 현상.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수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됐습니까? 낮아지는 걸 막기도 하고. 됐어요? 네. 이렇게 크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요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됐죠? 네.
적조 현상은요, 오늘 이제 8교시에 촬영했던 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순서는 이래 됩니다. 적조 현상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적조는 일단 이거예요. 전혀 위험성 있는 물질이 아닌데 수질 오염은 간혹 특이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독성 물질이 아닌 놈이 들어가가지고 수중 생태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양물질. 됐어요? 유기물의 양이 갑자기 어느 물 속에 많아지게 되면, 미생물들은 본능대로 움직이잖아. 이거 보고 어떻게 된다? 꽉 몰려들고 한꺼번에 세포 분열하는 횟수도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급증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 어쨌든 뚫려있는 공간이라고 하지 뭐 어떤 자연환경, 특정 자연공간 내에 갑작스럽게 개체군이 어떻게 된다?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개체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잘 봐라. 개체수가 늘어나면 얘들이 호흡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필요한 양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소모량도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소모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해보면 실존하고 있는 존재 O2량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급감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이거를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산소량이 늘어났습니다. 뭐요? 이게 바로 BOD입니다. 됐어요? BOD가 증가하게 되고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산소의 소모량도 어떻게 됐다? 감소량도, 존재량도 줄어들었다. 뭐? 이게 DO가 감소하게 됩니다. 됐어요? 또 하나, 유기물이 늘어났다라는 것과 같은 말은 영양물질이 많아졌다 해서 수능에서 가장 잘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를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영양화.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개체수가 늘어나고 뭐가 증가한다? BOD가 증가하고, DO가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점, BOD가 늘어났다고 해서 원래 반드시 DO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대부분 수능에서는 얘 늘어나면 얘 그 다음에 줄어드는 스토리로 보통 흘러갑니다. 됐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래서 결국 BO가 줄면 미생물들이 집단 폐사합니다. 뭐라고요? 미생물들이 집단 폐사합니다. 표면 근처에만 살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요 상황 다음이 바로 뭐냐면 그 미생물들이 죽은 잔해들이 표면을 덮어버리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바다에서는 주로 뭐? 접조. 수질, 하천에서는 낙동강진 제일 몸살하고 있는 게 목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접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접조가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가 차단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뭐? 첫 번째, 햇빛을 뭐 하게 된다? 차단하게 되니까 뭐가 안 될까요? 저 수중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또 직접적으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물 표면인데 뭐를 O2 공급을 뭐 해버린다? 차단해버리니까 결국 수중 생태계 내에 산소 고갈률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중 생태계 전체가 아작이 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양식장이 더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는 가두게 하잖아. 원래 되게 뚫려있는 공간에, 그러니까 그 안에 개체 밀도가 어때요? 없으면 없죠. 어디 세상에 바다에 금을 뜯으면 그냥 바로 막 한 두세 마리씩 잡힌 데 있나? 없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만약에 접조가 생겨버려. 거기서 아무래도 다 똑같은 바다라도 양식장 영역 안에서 소모하는 산소량이 어떨까? 너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데 접촉각이 생겨가지고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집단 폐사하는 거예요. 바다 밑에 솔직히 그 물 밖으로 뚫려있어요? 안 뚫려있어요? 물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면으로부터 공급받는 산소의 양이 참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주로 이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원유 유출. 요거는 말로 하겠습니다. 원유 유출은요, 엄밀하게 하면 이 과정하고 비슷한데, 바로 어디로 간 걸까?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바로 일어난 거야? 그렇죠? 적조가 바로 일어난 거하고 동일한 거야. 원유는 물보다 가볍죠? 네. 표면이 떠버리잖아. 그래서 바로 뭐? 햇빛 차단하고 오스모음을 차단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근데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나왔던 기출을 전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3, 4년? 평균적으로 4년쯤 되는데, 왜냐면 고3용하고 고2가 좀 연도가 좀 달라요. 다른데, 고2 거 내가 이제 거의 다 봤고요. 고3 건 그 전에 봤었는데, 막 이제 문제를 이제 테마별로 막 분류하다 보니까, 딱 한 문제가, 그러니까 그 환경 파탄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거의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100개 된다 그러면, 딱 한 놈이 뭘 물어봤냐면 일단 주제가 뭔데? 원유 유출이에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원유 유출이 됐어요. 그 지역은 BOD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내가 일단 문의는 해놨어요. 이거 확실한 거냐? 답은 BOD 증가입니다. 일단 답은 뭐라고 돼 있었다? BOD 증가. BOD의 정확한 명칭이 뭔데? 예전에는, 개념 전에는 우리,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하고, 우리 지금 정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그, 보니까 COD도 분명히 있죠? 네. Chemical Oxygen Dimension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적으로. 그 화학적으로 산소 요구량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순수한 철 있지, 철. 네. 순수한 철을 물 속에 넣으면 COD 올라갑니다. 왜요? 철은 늘상 누구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녹슬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 하려고? 호흡하려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화학물질 중에 산화가 잘 되는 놈이 있어요. 뭐가 잘 되는 놈? 그게 이제 산화된다는 게 어떤 뜻이야?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주변에 있는 산소를 끄집어 와가지고 지가 녹슬거나 아니면 저 농약 성분도 산화되게 되는 경향성이 되게 높은 게 많거든요. 됐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 제가 배우던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원유가 유출된 거는 화학 물질이 많아진 거니까 뭐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COD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확실해요. 그런데 왜 용어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바꿨을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나도 확인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한다 하고 자꾸 까먹어요. 알겠어요? 원래 BOD는 Biological Oxygen Dimension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생물학적으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양 이건데 굳이 이걸 생화학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바이오케미컬이라고 아마 단어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생화학이라는 영역이 바이오케미컬이거든요. 오케이? 내가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딱 하나 원유가 유출됐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물어본 건 이길 줄을 물어봤는데 거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지역의 BOD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당연히 나는 뭐라 했을까? 맞아. 이랬어요. 딱 보니까 시원하게 틀리는 거야.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문제 풀다 틀리면 아씨 이래야 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 우리는 이런 역 같은 문제를 할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보는데 대부분은 저도 한 10개 틀렸으면요 9개는 나중에 결국 자체가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잘못한 건데 그 문제는 약간 좀 애매하게 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물질이 투입되면 물 속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 값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BOD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문제 내는 쪽에다가 문의도 던져놓긴 해놨어요. 보면 내 말고 누군가도 문의를 했을 텐데 저는 요번에 봤으니까. 두 번째 뭐? 쓰레기서. 일단 이게 태평양에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고요. 이쪽에 이제 북미, 남미, 이게 태평양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
쪽팔이 우리 다 죄송합니다. 일본 네. 돼 있을 때 쓰레기섬의 대략적인 위치는 요쯤 됩니다. 하와이섬 임금인가 그래요. 쓰레기섬이 뭐냐면 왠지 느낌상 어떨 것 같습니다. 배 막 부서져 있는 거 하고 막 이런 거 막 덩어리 찌르게 막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특이한 게 인공위성이 있는 촬영인데 근데 현장에 가보면 이게 미세한 가루 덩어리들이 지금 그 근처에 꽉 몰려있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게 지금 미세 가루 덩어리. 대부분이 플라스틱. 뭐라고? 플라스틱. 결국 이 해수순환 때문에 뭐 때문에? 대표적으로 화약계 해수순환을 여러분들이 보안 기준으로 하자면은 무슨 들은?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프로쇼 난류,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요 화약계 순환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방향으로 봤을 때 시계 방식이야. 그냥 여러분들 보는 대로 시계 방향이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 원래 요 가운데가 수면이 뽕 또 오릅니다. 요 가운데 뽕 또 올라요. 그럼 양쪽으로 경사를 치게 되거든. 그래서 요 낮은 부위에 얘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막 해양에 퍼트려져 있던 물질들이 결국 바닷물 바람 만나면서 뭐 되고 쉽게 풍화된 거죠. 풍화되면서 썩어 나가고 부서지고 하는 그 작은 조각들이 결국 해를 따라서 돌다가 결국 제일 낮은 지점에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 이게 누적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 때문에 최근에 참치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치 사업이 약간 참치 캔이 매출량이 줄어들고 대신 뭐 여러 캔이 올라서 뭐 처먹긴 처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 참치 같은 경우에 다랑어라고 하죠. 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참치 억수로 큰 놈은 상어가 잘 못 덤비죠. 일단 한 2m 됩니다. 너무 큽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놈이 물기를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 솔직히 물고기들이 계속 알을 닦고 다니나? 다니다 보면은 지도 산소 모자라면 어떡해? 아가미 호흡을 한다는 건 물을 쭉 빨아당겨가지고 아가미를 필터로 해가지고 산소만 걸러내는 거거든. 그러면 바닷물 가면서 이시하면서 갈 거 아니야? 아가미를 막 빠져나오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저런 물질들이 이제 박히는 거야. 근데 저런 물질들은 배설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 차라리 배설이 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몸에 체내 지방중심이나 이런 데 푹푹푹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지방 덩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소고기의 마블링처럼 그런 부위에 퍽퍽퍽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참치도 보통 보면은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뭐 순살 부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캔 있고 그런 부위에 사실 저 물질이 없으란 법이 없다는 거죠. 그 생물 농축 물질이고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 호르몬도 많이 뿜고 있고 그런 물질,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물질들이 지금 현재 그런 형태를 진행한 됐습니까? 쓰레기섬을 못 치우는 이유는 제일 큰 게 일단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게 좀 커요. 태평양 한가운데니까 어디 뭐 누구 어느 나라의 영해가 아니잖아. 공해일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저 정도 규모쯤 되면 어마어마한 대상이죠. 일단 배도 졸라 커야 되고 다시 와야 되니까. 근데 그 가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조선이 굉장히 크거든. 오로지 기름만 싣기 때문에 탱크 그러니까 기름 탱크를 배 모양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길이가 한 500m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1km에 육박하는 것도 있어요. 유조선 같은 경우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쪽 끝 배 앞에서 있는데 선장이 야 시작해 뛰어막 하는데 한참 뒤에 옵니다. 거의 마라톤 수준 막 달리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찍었을 때 유조선이 찍힐까? 안 찍혀요. 되게 작은 거라고. 근데 쓰레기섬은 어느 정도 영역이 어떻게 된다고? 찍힌다며. 그러면 유조선이 몇십 대가 가도 될까 말까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 대신에 저걸 다 채워 넣는다. 어떤 놈이 하겠습니까? 그죠? 심각합니다.